정말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다리랍니다. 기다려.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 선장의 그 방송 단원고 아이들, 단원고 학생들 나오면 위험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방송 6분이면 다 튀어나와서 살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아이들을 나오지 말라고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왜 그랬는지 관피하든 수피하든 회피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장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팬티 바람으로 선원들을 끌고 나올 것이 아니고 팬티를 벗어 던지더라도 아이들을 살렸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배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했어야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장식을 하든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 어른의 도리 아닙니까? 그 선장 나이가 60이 헐 넘었어요. 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들 없습니까? 손주 없습니까? 300명의 무고한 목숨입니다. 분명히 수상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자, 팬티 바람으로 해경이 선장과 전원을 구조하는 그 배 있죠? 그 장면. 그 장면 구조 나오는 그 장면 옆에 비상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나오면서 그거 한 번만 눌렀어도 아이들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들 알고 계세요? 이건 뭐 다른 걸 떠나서 인간의 양심입니다. 어른의 양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과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에 결탁을 해서 마지못해 권력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자기의 양심을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라고 했어야 됩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의심스러운 것 한 가지. 4월 15일날 안개가 껴서 다른 배는 아무도 출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가는 배는 오하마나호였어요. 규제 완화를 해서 20년 된 배를 30년으로 연장을 해서 배를 그 불법 구조, 불법 정축하고 출발하면서 병행수 다 빼서 중심축이 위로 가게끔 해서 흔들리는 바람에도 위험을 느꼈다고, 그 전에도 세월호는 그렇게 흔들렸다고 살아나온 생존자 일반인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다가도 바로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넘어갔다가 돌아올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가서 안 올라오더라. 자기도 간신히 살아나왔다라고 증언을 했던 그 세월호가 우리 아이들이 왜 타고 가게 되었는지 그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기다려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 저희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했죠? 광화문으로, 정운동으로, 국회로 미친듯이 아이들의 기운 받아서 억울함을, 진실을 밝히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자, 정운동 소리만 빽 질러도 대통령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청와대 앞에 얼마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진 찍고 한번 가보세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 정운동에 있는 유가족들은 경찰 병력이 막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 길을 중국인은 보내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안 보내죠. 삼보일배를 하면서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만나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조용한 청와대. 국정조사 때인가요? 시정 발표 때인가요? 대통령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국회를 담을 넘어가면서 유가족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경찰들 몸싸움 해가면서 한여름에 부모들이 한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위통을 벗어가면서 어떤 어머니는 경찰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위통까지 벗어가면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국회 안에서 대통령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빨간 레드카펫을 밟고 올라가는 대통령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피켓 들고 대통령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리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규명 해달라고 외치는 이 부모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나봐요. 바로 옆이었는데. 자, 대통령 얼굴 3번 봤습니다. 이튿날째 진도체육관 와서 상황 파악하고 갔고요. 저기가 어디죠? 청와대 가족들 초청해서 갔을 때 얼굴 뵀고요. 그리고 분향소 한번 왔다 갔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못 뵀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통령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고요. 제가 20일 동안 도보 행진했다고 말씀드리죠. 부모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면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여기 미국까지 왔어요. 여러분, 네,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기 행사장에서 먼저 나가신 분, 그 차량 더블 파킹했다고 차량 좀 빼달라고 들어왔는데요. 브라운 컬러 밴이고 넘버가 5BBJ581 차량 좀 빼주십시오. 저희가 저기 진행상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 책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들의 육성 그 기록이 담긴 책이 한 달 전에 발간이 되었죠. 창작가 비평사에서 발간이 됐고, 책 제목은 수학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인 금요일에 돌아오렴입니다. 우리 아이들 못 돌아왔는데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책인데 저희 어머니들이 뭐 짧게나마 여러분들 책 구하실 수 있어요. 책 구하실 수 있고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머니들이 짧게 책을 좀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어 하셔서 네, 이 책은 저희 학부모들이 쓴 책이에요. 직접 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로 얘기하면은 저희를 이제 세월호를 같이 지지해주는 작가분 모임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쓰신 책인 거죠. 근데 거의 저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녹음해서 그냥 받아 쓴 것처럼 이렇게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유가족들 13분의 그분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저희 반 아이 엄마거든요. 승희 엄마라고. 그분이 쓴 대목을 잠깐 읽어서 그분의 심정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딸 없는 세상에서 돈 벌어 잘 살면 뭐하나. 승희 보내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에 즐거운 것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사람들도 싫고 사람들은 위로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없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집보단 분향소나 유가족 어머니들이랑 있는 게 편하고 그래서 형제고 친구고 집에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일도 진작 그만뒀어요. 장례 치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나갔는데 오산이더라고요. 이틀 나갔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죄인 같아서 밥을 먹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아유 저게 자식 죽었는데 저렇게 잘 먹나? 그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겁도 나고 남들은 모여서 웃고 떠드는데 나는 한쪽에서 울고 쳐다보는 눈빛들도 달라요.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데 난 또 그게 싫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더 쉬고 오래요. 괜찮다고 거절을 못해서 알았다 그랬는데 출근일이 다가올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고 우리 딸 없는 세상에서 돈 벌어 잘 살면 뭐하나 싶고 그래서 어렵겠다고 말했더니 자식 잃은 일이라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다며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할 생각도 해요.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도 몸이 불편하고 쳐다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치기도 싫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옆집에서 문소리 나면은 신발장 앞에까지 나갔다가 멈춰서고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층 보면 피해서 안 타고 애들이 그렇게 죽은 게 우리 부모 책임은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부모가 죄인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국가 책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이 엄마 생각에 사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생각하고 마음들이 똑같아요. 이분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이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를 잃고 사실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무단횡단해요. 그럼 차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드는 생각이 저 차가 와서 나를 확 들이받아 줬으면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윤민이 말고도 저는 자식이 2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치만은 누군가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암이라도 걸려서 윤민이한테 갈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어요. 저희 유가족 중에 태범이 아빠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태범이 사고 나기 전에는 괜찮으셨어요. 건강 상태가. 근데 태범이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4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달 못 사시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고를 저희 단원고등학교 밴드에 쫙 올라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부고를 딱 보는 순간에 태범이 아빠는 태범이 만나겠네. 저는 느끼니 그게 너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태범이 만나겠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상태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지